빈그룹은 베트남에서 국민기업이라 불릴 정도로 독보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베트남의 주요 핵심 정책 사업들을 도맡아 추진하고 있는 데다 베트남 정부의 다양한 지원을 받다 보니 베트남의 대표 선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빈그룹은 웬만한 위기로는 쉽사리 흔들리지 않는 기업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굳건하고 독보적인 이미지가 오히려 도구로 작용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요. 현재 빈그룹은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거대 산업군에 무리하게 진출해 추락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빈페스트입니다. 빈그룹은 지난 2017년 9월 자동차 생산회사인 빈페스트를 설립했습니다. 이후 1년 반 만에 하이퐁의 생산 공장을 완공했으며 2018년부터 자동차를 생산해내기 시작했죠. 따지고 보면 빈페스트는 출범에서부터 공장 설립과 생산까지 불과 2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 부품연구소 양정직 박사는 내연기관부터 시작한 완성차 브랜드들도 좋은 차량을 만드는 데는 수십 년의 노하우와 시간이 필요하다. 물론 빈페스트처럼 시간을 앞당길 수는 있지만 품질을 보장하지는 못한다고 꼬집기도 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베트남은 1인당 GDP가 2,600달러에 불과한 데다 자동차 보급률이 낮아 부자들만 차를 살 수 있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서민들은 오토바이 등으로 이동하는 게 대부분이죠. 그런데 이런 나라에서 럭셔리 차량으로 라인업을 꾸렸다는 것에 전세계 자동차 업계는 미심쩍은 눈초리를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베트남 국민들은 그저 베트남 기업이 이런 프리미엄급 차량을 생산한다는 것에 대해 상당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데요. 빈페스트 차량 디자인은 이탈리아의 피냔파리냐 스튜디오가 맡았고 외부 엔지니어링 협력업체 는 세계적 부품사인 보쉬, 마그나, 시멘스가 합류했다고 전해집니다. 전직 GM의 디자이너인 데이비드 라이언을 포함한 많은 기술 인재들이 외부에서 참여한 걸 보니 돈을 무지하게 들이긴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벤져스급으로 구성된 빈페스트는 경차 파딜과 세단, SUV 차종을 출시하며 대대적인 행사와 홍보에 나섰는데요. 베트남의 유명 인사들은 자국의 손으로 만들어진 국민차라고 찬사를 보내면서 이를 홍보하고 사전 주문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베트남 언론에서는 사전 주문만 1만 대가 넘었다는 보도들이 뒤엎었죠. 하지만 정말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인기리에 출시됐다던 빈페스트의 차량들은 현재 베트남 거리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출시 이후 반년 동안 차량이 얼마만큼 판매됐는지 전혀 발표되지도 않고 있죠. 이쯤 되면 신비주의 컨셉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꼭꼭 숨겨놓고 있는데요. 그 정도로 차량에 대한 모든 것이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차량의 이상 징후들은 계속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엔 하노이 근교를 달리던 빈페스트의 경차 파딜이 가로수와 정면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앞범퍼가 떨어져 나가고 측면이 심하게 파손될 정도였지만 에어백이 펼쳐지지 않아 논란이 일었죠. 이에 따라 빈페스트는 차량을 신속히 회수해 조사한 결과 에어백이 작동할 만큼 큰 충격이 아니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빈페스트의 황당한 해명에 시민들은 그럼 죽어야만 에어백이 터지는 거냐며 분노를 터뜨렸고 어줍잖은 해명은 결국 더 큰 논란만 가중시키고 말았는데요. 또 다른 시민인 핫한 쭝씨는 빈페스트에서 만든 전기 오토바이가 주행을 하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멈추는 경우가 많다. 서비스 센터에서도 원인을 잘 모른다. 주변 친구들은 위험하다며 빈페스트를 사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에는 빈페스트의 핵심 임원들이 줄줄이 퇴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업무에 공백이 발생해 애를 먹고 있다는데요. 이 핵심 임원들이 찾아간 곳은 다름 아닌 삼성이었습니다. 베트남 언론 매체 VN 익스프레스에 따르면 최근 삼성전자의 상무로 빈페스트의 응우엔 타이팜이 발탁됐다며 그는 미국에서 유학해 버클리를 거쳐 스탠퍼드에서 기계공학 박사학위를 받은 인물이자 자율주행 기술 분야 최고 전문가로 꼽힌다고 밝혔습니다. 응우엔 타이팜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자가 삼성전자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삼성전자의 도전의식에 강한 인상을 받았다고 운을 뗐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삼성전자는 전 세계에서 인재를 영입하고 있다. 이들은 IT 업계 출신 등의 인재들이며 삼성에 입사하고자 하는 우수 인력 또한 많은 상황이다. 빈페스트는 다소 옛날 방식을 고수하는 경우가 많아 새로운 시도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삼성전자는 늘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보려는 도전의식이 강한 직원들이 모여있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빈페스트에서 근무한 인력 중 응우엔 타이팜을 주 영입 대상으로 삼고 높은 연봉을 제시해 스카우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외에도 빈페스트에서 열심히 근무하던 팀장급 인사가 함께 근무하던 직원들을 데리고 삼성전자로 한꺼번에 이동한 경우도 생겼는데요. 현재 삼성전자는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 가운데 최대 규모로 근로 여건이나 임금 면에서 베트남 내 최상위 수준을 자랑합니다.
그런 삼성이 더욱 좋은 조건을 제시하며 빈페스트의 인력 영입에 적극성을 보였다는 건 칼을 갈았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사실 빈그룹은 그간 이런저런 사업을 벌이면서 삼성전자의 인력들을 빼내기 위해 안간 힘을 써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생산 중단을 선언한 빈스마트 때문에 삼성전자는 소가리를 크게 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빈스마트가 스마트폰 사업을 시작하면서 삼성 엔지니어 전문 인력을 빼내는 건 물론 기술 유출까지 시도해 초비상사태를 만들었기 때문이죠. 실제로 삼성그룹 관계자는 지난해에 150여 명의 엔지니어 인력이 빈스마트로 갔다. 베트남의 스마트폰 기술이 위협적인 수준은 아니지만 베트남과 관계 때문에 베트남 정부에 항의할 수도 없고 답답하다고 호소한 바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세계 최대의 스마트폰 제조사입니다. 이런 삼성의 스마트폰 생산 기술과 노하우는 빈스마트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후발주자가 단시간에 흉내낼 수 있는 정도의 기술력이었다면 삼성이 세계 최대의 기업이 될 수 있었을까요? 베트남은 삼성의 투자로 기술 산업이 다시 부흥하고 있다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17일 영국의 HSBC는 승리의 영광을 되찾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발표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베트남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난해 장기간 폐쇄를 하며 공급망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재개방 이후 베트남은 큰 회복세를 보였고 그것은 삼성전자 제품의 수출 호조 덕분이었다 라고 전했는데요. 영국의 금융 전문가들 또한 이러한 베트남 기술 산업의 성공의 대부분은 삼성의 FDI에 기인한 것으로 말했습니다. 그들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은 20년간 베트남에 약 23조 121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본을 투자해왔고 팬데믹으로 인한 혼란에도 베트남은 삼성전자를 통한 안정적인 FDI 유입으로 계속 이익을 얻고 있다고 덧붙였죠. 하지만 빈스마트는 노골적으로 삼성전자의 기술 이전을 요구하거나 인력을 빼가려는 시도를 해왔는데요. 그동안 한국과 경제 동반자 관계에 있었던 베트남이지만 자국의 산업 발전을 추진하면서 잠재력 경쟁자나 다름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업계들 사이에선 호랑이를 키웠다는 반응까지 얻게 되었죠. 실제로 올해 1월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 웨스트홀에서는 세계 최대의 가전기술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각국에서 온 기자들과 100명이 넘는 관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만난 빈페스트의 자회사 반틱스의 한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빈그룹이 한국 인재들을 영입하고 있다고 귀띔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기자들은 빠르게 기사화시켰고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을 초조하게 만들었는데요. 빈그룹은 지난해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 철수를 결정했을 때 사업본부를 매각할 인수후보로 거론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 인력 및 특허 기술 유출을 우려한 LG전자 측이 빈그룹과의 접촉을 빠르게 중단해 유출을 막을 수 있었죠. 그래서 현재 빈페스트가 겪고 있는 대거 인력 유출은 사실 삼성전자 측의 경고라고도 여겨지는데요. 글로벌 기업 1위를 꿈꾸던 빈페스트의 야심찬 포부는 핵심 임원들이 삼성전자로 떠나면서 주춤하게 되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게 바로 이런 게 아닐까 싶은데요. 무리하게 사업을 벌이다 삼성전자에게 큰 코 다친 빈페스트의 소식 전해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